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성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중국 축구. 지난 2월 12일 우레이의 스승이자 중국 축구계의 원로인 쉬건바오의 80세 생일 축하 자리에서 중국 국가대표들의 아시안컵 평가를 간략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首先表示感谢，其次我们搞足球的嘛，先谈谈那个足球啊。我来张琳芃、严建林、资正杰，你们这个才是主力。你看看什么问题？这是亚洲杯怎么回事？实力不够啊，技不如人了，技不如人。那这个他一直讲了好几十年了，张琳芃呢？思想包袱太重，能力不足。资正杰呢？能力需要提高吧，然后思想需要放下包袱。严建林呢？需要放得开一点，还是太紧了，最主要。这个放得开啊，我不可能几十年了都是这样，这个问题怎么解决是吧？王志章，你看完以后怎么样？啊，从看的角度来说，就觉得就是没有发挥出就是100%的水不要你一句话了，平，有没有看上去还不如你。啊不，哎，吕文君呢？能力肯定是有，还是就是说技战术方面没有对方那么，节奏也没对方那么快。 아시안컵에서의 부진을 이유로 1월 31일 중국은 알렉산드로 양코비치를 경질했는데 양코비치 감독은 중국 대표팀을 이끈 지 10개월 만에 경질된 것이었으며 15전 4승 4무 7패, 승률 26.7%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퇴장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예선전에 감독을 찾아야 하는 중국은 발이 떨어졌지만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중국 슈퍼리그의 감독들이 모두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 축구협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감독 선임을 예고했지만 중국 공영방송 CCTV의 유명 축구 프로그램마저 중국 협회의 회의적 반응을 보였는데 如果你认为中国足协现在想找一个带中国队打进世界杯的教练，这绝对不对。中国足协现在找的一个什么教练呢？就是大家都基本能接受，没有什么太多的舆情反应，领导也能接受，媒体也能接受，球迷也能接受，就完了就完了。因为你神仙也不可能带中国队打进世界杯，这是第一点。第二一点呢，就是说。中国队就现在的比赛，比方说接下来要参加世界杯，冲击世界杯，进18强也好，不进也好，它只有一个功能，它不是冲击世界杯，它是为未来中国足球的发展道路去摸索。所以呢，其实什么更重要呢？就是你来了一个教练，你能够把中国队带到正确的道路上，是最重要的。能不能赢这个东西，你看了亚洲杯这么多比赛。你看了约旦也好，你伊朗也好，卡塔尔也好，巴勒斯坦也好，塔吉克斯坦也好，你一个连 U17都10年打不进亚少赛决赛的，你连个 U20、U23在亚洲连小组都出现都很困难的队，你凭什么去世界杯啊？你里皮带你也没有把中国队带到跟伊朗不也是0-3吗？所以我个人觉得现在中国队选帅过度关注一点意义没有。 중국 축구의 새로운 감독 선임에는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예전 영상에서 소개한 적 있는 중국 축구협회가 2200억 원의 부채가 있어 돈이 없다는 점. 세계적 명장들을 더 이상 손쉽게 돈으로 부를 수 없는 중국 축구의 현실. 실제로 중국은 예전 광저우 팀을 이끌며 중국 축구를 경험을 했던 브라질 출신 명장 스콜라리 감독과 접촉했으나 높은 연봉에 포기하였으며 우리에겐 주먹감자로 잘 알려진 전 이란 대표팀 감독 케이로스와도 접촉했지만 마찬가지로 연봉 문제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중국은 마침내 신임 대표팀 감독을 발표하는데 감독은 1954년생 만 69세인 크로아티아 출신 블랑코 이반코비치로 연봉은 150만 유로, 하나 약 22억 원이며 이란 대표팀, 오만 대표팀 등의 국가대표 감독 경험과 2010년 중국 슈퍼리그 우승을 한 감독 경험이 풍부한 감독으로 중국의 언론들은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 중국의 축구 해설자이자 인플루언서는 이반코비치 감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国足新任主帅终于确定了，69岁的克罗地亚人伊万科维奇。我先说结论啊，我认为他呢肯定要比扬科维奇强。我说说伊万科维奇的优势和劣势吧。
先说优势啊，第一点呢，就是你从他的执教履历来看呢，拿得出手，人执教过伊朗国家队，然后包括伊朗的冠军队，然后阿曼国家队，包括汉中 V96，在欧洲也有个执教，尤其是还执教过咱们商泰山队，还拿过中超联赛的冠军。而且你看他这个履历吧，比如说最近呢，在阿曼国家队，包括在波斯波利斯，就是伊朗的冠军队呢，一下执教都是4年，这种呢就证明教练呢没问题。第二点呢，就是你从他取得过的成绩，人家带领阿曼国家队的期间呢，在客场甚至1-0战胜过日本队，而且是世预赛，然后带领波斯波利斯呢拿过亚冠联赛的亚军，然后带领咱们商泰山呢也拿过中超联赛的这个冠军。这说白了，这个履历呢拿出来之后呢，说我这个成绩呢能让大家信服。然后第3点呢，就是关于这个，我一直说咱们选帅呢要熟悉亚洲足球，熟悉中国足球，他完全满足了。最近呢，就别说早期呢在伊朗这个国家队有过执教，最近呢还是在阿曼，而且阿曼国家队的进步也很明显，尤其是呢，在咱们中国联赛就执教过商泰山，还拿过联赛冠军，当然是2010年了，稍稍有点远了这个时间，也非常了解呢亚洲足球、中国足球。但我说说他的劣势啊，就有可能存在隐患的呢，就是他这个年龄呢确实有点偏大了，69岁，这个精力呢是否还能跟得上？再一个呢，就是现在足球的这个发展的规律呢，发展的速度太快了。所以说呢，就是说这些老的教练能否能跟上时代的步伐？但不管怎么样，我觉得客观的说，就150万欧元能找到伊万科维奇这个级别的教练呢，其实已经性价比非常高了。就你之前有人说这个，你看这个扬科维奇才120万欧元，那扬科维奇他就值20万欧元，他要了120万欧元，人家伊万科维奇呢，我觉得是值150万欧元的，大家觉得呢？ 그럼 이반코비치 신인 감독 선임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독 선임하지 말고 남자 축구는 이제 그만두자. 돈 낭비일 뿐이야. 안타깝다. 나를 감독으로 선임해라. 누가 와도 결과는 같을 텐데 중요한 건 나는 싸다는 거다. 클럽 아니었어? 그는 중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탈락하자마자 클럽팀을 사임한다 말했잖아. 또 하나의 희생양 양코비치가 임무를 완수했구나. 이제 새롭게 협회가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구했다는 거지. 나는 중국 축구의 결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때 가장 적합한 건 리티에라 생각해. 모든 선수들이 교도소에서 훈련이 가능하니까. 나를 선임하고 50만 위안만 줘. 나는 월드컵에 진출할 자신이 있어. 만약 월드컵에 못 가면 내가 스스로 사임할게. 협회는 모든 권한을 감독에게 위임해라. 그렇지 않으면 알론소가 감독으로 와도 소용이 없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반코비치로는 어려워. 예전 산동팀에 있을 때도 전술적 생각이 명확해 보이지 않았고 사람이 너무 온화해서 현재 대표팀에는 어울리지 않아. 이반코비치면 현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가장 적합해. 그가 감독으로 선임된다는 건 그는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진출할 자신이 있다는 걸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누가 와도 소용없어. 돈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유소년 육성에나 쓰자. 패군지장. 전쟁에서 패한 장수잖아. 오만 팀으로도 월드컵 못 갔는데. 그 나이에 감독으로 오지 말길. 만약 화라도 나면 심장병 같은 데엔 안 좋을 테니까. 현재 국가대표팀은 누가 와도 모두 똑같아. 하지만 감독이 없으면 안 되지. 외부 여론도 진정시키고 내부 안정도 시켜야 하니. 2011년에 이반코비치는 산동에서 경질당했었잖아. 이게 말해주는 건 2년 동안 산동을 지휘하고서도 산동 선수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데 12년이 지나 중국 선수를 어떻게 파악해? 감독이 문제라고? 협회 지도부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텐데. 이반코비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중국 축구는 누가 와도 어쩔 수 없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감독을 교체했지. 그래서 결과는 어떤데? 신선이 온다 해도 축구는 구제하기 어려워. 그냥 해삼이나 많이 먹어라. 이반코비치 감독의 나이를 볼 때 이번 중국행은 마지막 감독 경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그는 기적과 같이 중국을 월드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둑하게 노후연금만 챙기고 떠나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